전에 박지훈 씨랑 최동석 씨 이혼 뉴스가 떠들썩했잖아. 맞아, 떠들썩했지. 근데 또 최근에 뉴스가 또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뭐 부모님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처분한다? 뭐 이런 내용의 뉴스던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거 팩트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박지훈 씨랑 최동석 씨가 혼인 생활하면서 아파트를 구입을 했어. 그리고 그곳에 이제 최동석 씨 부모님이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혼 소송을 하면서 그 아파트에다가 최동석 씨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가압류를 걸어놨어. 아, 그런 상황이야. 근데 그 가압류가 걸려 있는데 이혼 소송 중에 박지훈 씨가 최동석 씨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 가압류를 푸른 다음에 그 부동산을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다가 증여를 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이전을 했대. 아 그래?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나중에 최동석 씨가 등기부를 보고 알고 나서 굉장히 막 난리가 난 거야. 이거를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없이 할 수 있냐, 이런 상황이 된 거지. 오. 아니 박지훈 씨 측에서 아파트를 왜 처분하려고 하는 거야? 보도자료를 보면 박지훈 씨 입장에서는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솔직히 이혼하면서 남남이잖아. 그치. 남남인데 소유는 내가 하고 있잖아. 내가 하니까 뭐 세금도 낼 거고 이자도 낼 거고 막 부담을 다 혼자 지고 있는데 그 사용 수익은 최동석 씨 측에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고 이득은 그쪽에서 보는 것도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애들 키우는 거 내가 다 낸다는 거야. 생활비 뭐 교육비 다 내고 있는데 아, 나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처분해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 라는 게 그쪽 입장이야. 근데 반대로 또 최동석 씨 입장은 아니 내가 양육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거부했다. 이거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부부 공동재산 아니냐. 공동재산인데 이거 아무리 뭐 그쪽 명의라도 나한테 상의라도 좀 하고 팔아야 되는 거지. 이거 일방적으로 파는 게 어딨냐. 이거 굉장히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양측 입장이 뭐 다 일리는 있지. 재산 분할 대상인 아파트를 배우자랑 논의하지도 않고 그냥 혼자로 임의로 처분할 수가 있어? 그게 가능해. 그래? 왜냐면 이거 어차피 부부 별산제고, 물론 이래. 그 재산 분할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해서 이게 나중에 재산 분할을 할 때 재산 분할 목록에서 빠지는 건 아니야. 아파트가 처분되면 아파트 매매 대금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판결을 받을 때 매매 대금으로 평가를 해서 판결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 그래서 처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가 될 때가 있는 게, 만약에 이 아파트를 처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재산분할 판결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판결을 받고 그걸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집행할 때 재산이 없어져. 다 은닉했어.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 그치? 그럼 내가 판결은 받았는데 돈이 없어. 결국 판결 받았는데 돈 하나도 못 받아. 이런 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행위 취소라는 소송을 해서 그 부동산을 다시 원위치시킬 수도 있어. 이게 뭐냐면 이 아파트 외에도 재산이 많아서 사실 아파트 처분해도 내가 만약에 아파트가 10억이고 총 재산이 30억이야. 근데 보통 5대5 나온다고 치자. 5대5면은 내가 어차피 다 받을 수 있잖아, 아파트 처분해도. 그런 경우에는 사행위가 안 돼. 왜냐면 나머지 재산으로 다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아파트밖에 없어. 이거 처분해서 금전으로 바꿔서 쉽게 은닉할 수 있으면 난 재산을 못 받아. 그럴 때는 사행위 취소 소송으로 원위치 시킬 수도 있어.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사행위 취소를 안 하는 거 보면 아마 다른 재산도 많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아파트를 처분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 봐봐, 너랑 나랑 부부라고 쳐. 부부가 될 수 없지만. 근데 우리 사이에 재산이 10억짜리 아파트 하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재산분할 비율이 5대5야.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 보통 재산분할하는 방법은,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 있잖아? 그럼 가지고 있는 거를 냅두고 금전정산을 해. 그럼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 5억 달라고 하겠지. 5억을, 그치, 내가 너한테 지급하라고 하겠지. 그럼 그게 과연 공정할까? 5대5니까? 공정할 것 같잖아, 그치? 근데 중요한 거는, 봐봐, 이게 대출이 일어나면 내가 대출 받아 주면 되는데 중간에 대출이 껴있거나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했을 때 문제가 돼. 그렇겠네. 그럼 왜냐면 봐봐, 나는 내가 이거를 돈을 마련을 하려면 아파트를 매각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럼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내고 복비 내고 막 이렇게 되잖아. 예를 들어서 그게 1억이 됐어. 그렇지. 라고 하면 나는 이 아파트를 팔아서 9억이 남았는데 너한테 5억을 줘야 돼. 그럼 나는 4억밖에 안 남아. 그렇지. 그럼 불공정해지잖아, 결과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이럴 때는 매각을 하는 게 무조건 좋아. 매각을 하면 어차피 9억으로 남은 거니까 4억 5천, 4억 5천. 너한테 4억 5천 지급하고 판결을 나. 형,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근데 아까 박지훈 씨가 그 가압류를 그냥 본인이 취소시키고 팔려고 맞아, 법인으로 넘겼다고 그랬나? 그치. 가압류를 취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법인에다가 이전을 했다 그랬지. 근데 가압류를 본인이 막 취소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공짜로는 안 되는데, 가압류 목적 자체가 기본적으로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그 물건에다 묶어놓은 거잖아. 나중에 난 돈 받을 거야 하잖아. 돈을 받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만약에 5억 가압류를 했잖아. 5억을 공탁을 해, 법원에. 그런 다음에 가압류 효력을 이 공탁금에다 돌려. 그러면은 사실은
이 부동산에 굳이 부동산을 잡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목적 자체가 5억을 보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부동산에 붙어있든 공탁금에 붙어있든 채권자 입장에서는 피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감리를 푸는 방법이 있어. 그렇게 푼 거야. 그렇게 풀은 거구나. 근데 그게 되게 필요해. 왜냐면은 부동산 만약에 내가 진짜 매각을 해야 돼라고 한다면 가압류가 붙어있는 부동산을 잘 안 살라고. 그지. 또 사도 뭔가 싸게 찝찝하고. 살라고 하잖아. 그치. 그치, 꽁으로 안 사잖아. 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급전 융통해서 가압류 일단 풀고 그 다음에 매각하고 매각한 돈으로 급전을 이제 변제하는 그런 형태가 많아. 아, 이거 사실 법적으로는 그냥 이럴 수도 있거든. 가압류 관련해서 법적으로는 그냥 매매 대금 중에 일부를 가압류 공탁금으로 넣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보통 매수인들이 불편해서 아이 굳이 이거 왜 사? 그치. 그러니까 맞아. 풀어놓는 게 나아. 그렇겠네. 그리고 나중에 그런 매수인 입장에서 솔직히 그런 부동산을 사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요만큼 있어. 복잡해서 내가 여기선 다 얘기 안 하는데 요만큼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일부 뉴스에서 보면 박지윤 씨가 명의를 바꾼 게 최동석 씨 부모님을 내쫓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의도인지는 몰라. 우리는 알 수 없어. 알 수 없지. 우리는 중립이잖아. 근데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면 올바른 스텝은 맞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우리 하지만 모르지. 그런 의도였다면 올바른 스텝은 맞아. 왜냐면 이게 알잖아. 그 재판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상식과 도덕을 지키려고. 그래. 사실 이혼을 하는 마당에 박지윤 씨 입장에서는 남이긴 하지만 최동석 씨는 아직 재산분할 받지 못했잖아. 금전적 자력이 없을 수 있잖아. 근데 부모님 봉양에 의무는 있잖아. 근데 아직 돈도 안 받았는데 그 사람을 만약 박지윤 씨가 부모님들 나가라라고 명도성을 걸었어. 이럴 경우에는 재산분할 끝나지 않았으면 이거 판결을 안 내려줄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그러면 진짜 어떻게 진짜 최악에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런 경우에는 명도를 잘 판결을 안 내려줘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제3자가 됐다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져. 제3자가 되면 제3자와 이분과의 관계는 전혀 없잖아. 그렇지. 도덕적인 접점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그 부동산을 소유해서 나가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근데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지. 박지윤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옮겼어. 제3자긴 한데 그럴 경우에 박지윤 씨가 결정권도 있을 거고 어떤 지분도 많을 거니까 아무래도 완전 제3자보다는 조금 평가함에 있어서 애매해지겠지만 박지윤 씨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얘기가 달라지죠. 왜냐면 주식회사니까 다른 사람들 지분이 많이 섞여 있을 거잖아. 그러면 그 지분만큼은 그 사람들 걸리니까 이럴 땐 재판부가 판단이 좀 어려워지겠지. 또 여기서 판단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재매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박지윤 씨가 어쨌든 간 시부모님이 있는 집을 매각하는 건 사실 박지윤 씨가 약간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좀 부담될 수 있는데 이 법인이 매각한다고 하면 사실 뭐 말했지만 법인의 그 주식을 가진 그치? 법인의 주식을 가진 지분권자들이 있을 거니까 조금 그 책임에서도 좀 비껴갈 수 있고 해서 매각을 하려 한다면 올바른 스텝은 맞아요.